우리가 그레디언트의 개념은 잘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의 설명 대신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란 수학적인 정리를 만족하는데, 그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이용해서 다이버전스의 표현식을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교과서의 내용도 상당히 재밌게 잘 썼고요. 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 필드가 필요하죠. 벡터. 아까는 이 스칼라 필드가 필요한데 각 공간상의 각 점에 스칼라 값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는 여러분 전기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기장은 공간상의 모든 점에 화살표가 있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과 세기를. 자기장도 마찬가지. 그 장, 그걸 이제 필드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필드. 모든 지점에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들이 쭉 있는 게 이제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일반적인 좌표계를 쓸 거기 때문에 Q1, Q2, Q3라고 하는 이제 지점에 그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벡터는 그 제너럴 일반적인 커빌리니어 그다음에 직교 좌표계에서의 그 첫 번째 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 이제 세 번째 방향. 물론 이제 각각 성분은 각 위치마다 이제 다 달라지겠죠. V1, V2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거의 다이버전스는 뭐냐? 내가 V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다이버전스를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제 이것을 카티전 코디네이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다이버전스 이란 것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저것을 유도하려고 해요.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간상에 내가 폐곡면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아무 임의의 모양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폐곡면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폐곡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피가 있겠죠. 내부 공간 부피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 부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 값을, 다이버전스를 하면 이제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스칼라가 되는데, 그것을 이 공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공간 적분. 그 부피 내에서. 벡터 필드를 V라고 써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부피, 볼륨이란 뜻에서 내가 V라고 쓸게요. 그럼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이버전스의 공간 적분이 공간 적분을 하지 말고 표면 적분을 하는 거예요. 면 적분. 자, 폐곡면을 둘러싼다고 했으니까 그 폐곡면은 면을 내가 S라고 할게요. 그 벡터 필드의 값을 공면선상에서 면 위에서 면 벡터로 내적을 해서 적분하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둘이 같다. 그러니까 그 폐곡면 안에서 내부에 있는 그 어떤 함수의 성질이 그 표면의 성질과 연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정리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한 수학의 정리일 뿐만이 아니라 쿨롬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리 법칙이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수리물리에서 6장에서 아마 잘 배우셨을 거로 알고요. 여기서 DS라고 하는 면 벡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면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곡면 있잖아요. 공면을 이루는 요 단위 면, 그러니까 인피니테시멀한 면적. 그리고 이제 벡터니까 방향이 필요하겠네요. 이 바깥 방향으로 수직으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요 벡터가
우리가 이제 ds라고 쓰고요. d3승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쟤는 이제 볼륨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 안에 미소 볼륨 저것의 부피를 dr3승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커빌리니어 오소고널 코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표시하려고 해요. 자, 한번 잘 봅시다. 그럼 이제 내가 이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그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로 Q1, Q2 이제 일반적인 커빌리니어 이 좌표계 요 점에 해당되는 좌표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요 점을 둘러싸는 부피를 폐곡면을 하나 그릴 거예요. 폐곡면을. 자, 과장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폐곡면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폐곡면을 이제 과장해서 그림을 그렸고, 내가 약간 이제 이 곡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뭐냐면은, 자, 요 점의 좌표가 Q1, Q2, Q3였으니까, 여기 이제 각각의 면이, 여기서 쓴 이제 각각의 면이 뭐에 해당되냐면, 좌표 평면. 이고 그 다음에 면과 이 선이 있죠. 면과 면이 만나는 그 선. 그게 좌표선. coordinate line, coordinate surface, coordinate line이란 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요 면은 뭐냐면 요 면은 이 Q1 빼기 입실론에 해당되는 Q1의 좌표가 원래 여기는 Q1보다 입실론만큼 2분의 입실론이라고 할까요? 요런 이제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좌표 평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바깥 뚜껑은 뭐냐면은 Q1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인 좌표 평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요 옆 뚜껑은 뭐냐면은 Q2 더하기로 할까 빼기로 할까? 더하기로 하는 게 낫겠네요. 2분의 입실론인 좌표 평면이 되는 거고, 여기는 Q2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인 좌표 평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윗뚜껑, 요 윗뚜껑은 Q3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인 좌표 평면, 그 다음에 요 아래 뚜껑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6개의 좌표 평면으로 만들어진 이 폐곡면이 되는 거죠.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에서 그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적용하면, 자,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내부에서 각 점에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입실론이라는 걸 도입했으니까 얘네들의 이 부피가 인피니테시멀한 거죠. 인피니테시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는 모든 지점의 다이버전스 값이 다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이버전스 값이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다이버전스. 그 지점에서의 다이버전스 값 곱하기 인피니테시멀한 볼륨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볼륨. 이제 볼륨
볼륨 엘리먼트는 그냥 입실론의 세제곱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커비 리니어한 경우에는 길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스케일 팩터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Q1 방향으로 거리가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지만 실제 이것의 길이는 입실론 곱하기 H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Q2 입장에서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지만 실제 거리는 H2 곱하기 입실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입실론 곱하기 H3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그 부피는 공간 적분의 그 부피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입실론 세제곱에다가 H1, H2, H3라는 스케일 팩터가 필요한 거죠. 자,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좌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좌변. 그러면 이제 우변을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내가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우변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변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면적분이네요. 면적분이 여기 폐곡면이 몇 개가 이 폐곡면이 면 6개로 구성되어 있죠. 윗뚜껑, 앞뒤뚜껑, 좌우뚜껑. 그렇죠? 그럼 이제 이 6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적분할 건데요. 우선 Q1 코디네이트 서피스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요 두 개. 그럼 이제 요 면에서는 면 벡터가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 면의 면 벡터는 뭐냐? 얘는 면 벡터가 뭐예요? 자, 면 벡터는 얘는 Q1 반대 방향이죠. Q1이 저쪽으로 가야 커지는 거니까 Q1의 반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입실론 제곱에 H2, H3죠. 그렇죠? 왜냐? 높이는 입실론 H3, 그 다음에 요 폭은 입실론 H2.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곱 H2, H3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와 함께 계산을 내가 요 면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면 벡터는 이 원의 방향이고요. 거기에서의 면적은 역시 입실론 제곱 H2, H3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뚜껑에 대한 면적분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요 V를 이제 내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면 벡터가 1번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V1에다가 입실론 제곱 H2, H3를 곱한 것을 Q1 값이 Q1이 2분의 입실론 그 다음에 Q1 빼기 2분의 1 입실론 의 차이값을 계산하는 거죠. 왜 차이가 됐습니까? 왜 차이가 됐냐면은 여기선 방향이 플러스인데 여기선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내적을 할 때 여기는 더해주고 여기는 빼주고. 근데 얘는 어디서 계산하느냐? Q 값이 Q1 더하기 2분의 엡실론. 요 적분 어디서 계산하느냐? Q1 빼기 2분의 엡실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옆에 두 번째 방향의 뚜껑은 Q2 입실론 제곱 H3 H1 Q2 더하기 2분의 입실론 Q2 빼기 2분의 입실론. 세 번째 방향도 금방 추측할 수가 있겠죠. Q3 더하기 2분의 입실론 Q3 빼기 2분의 입실론이야. 그럼 이제 입실론이 아주 작으니까 이 Q1 값이 요만큼 차이가 날 때 차이는 결국 Q1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죠. 그렇죠? Q1에 대한 편미분이 돼서 Q1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Q1의 차이가 입실론이네요. 그래서 입실론이 하나 더 나와서 여기서 좌변과 우변에 입실론 세제곱은 이제 여기 이제 우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입실론 세제곱은 다 이제 날라가고요. 날라가고 결과는 뭐가 되느냐? 다이버전스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입실론 세제곱은 이제 다 날라갔고요. 여기 H1, H2 스케일 팩터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요걸 계산하면 저기는 뭘 계산해야 되는 거야? 뭘 계산하냐면은 라운드 Q1에 누구를 편미분한다? V1, H2, H3를 편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자, 이거 필기를 실패했네요. 예, 공간이 충분히 넓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지우고 이건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그러므로 어떤 벡터 필드의 제너럴 오쏘거나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의 그 다이버전스는 H1, H2, H3분의 1의 첫 X방향 뚜껑에서 생겨나는 컨트리뷰션이 Q1, V1, H2, H3 그 다음에 Y방향 뚜껑에서 생기는 적분이 그 다음에 요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거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 포뮬라 까먹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로직을 거쳐서 했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인피니테시멀한 이런 볼륨 엘리먼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로직이야. 논리의 흐름인데 이 논리의 흐름을 결합을 해서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을 이 식으로 변형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 2, 3, 4 이런 로직을 거친 거예요. 자, 이 로직이 뭐 4단계나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가. 뭐 예로 할 수 있는 게 원통좌표계에서는 R 세타 Z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팩터가 뭐였습니까? 1, R,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 벡터 필드가 Z축으로부터의 거리, X축으로부터의 각도, 그 다음에 Z좌표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스케일 팩터를 다 곱해. 그러면 1 곱하면 R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R분의 1에 그 벡터의 R 방향 성분에다가 그 다음에 R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타로 미분하는데 누구를 세타로 미분하냐? 벡터의 세타 성분에다가 세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스케일 팩터는 둘 다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는 VZ를 곱하고 Z를 제외한 나머지 그 스케일 팩터를 곱하면 이제 이 R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R분의 1에 RV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분의 1 V 세타 그 다음에 요 R은 Z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저 바깥에 있는 스케일 팩터를 캔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V 이렇게 된다.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매번 할 때마다 내가 H1, 2, 3 이거 그러지 말고 이 원통좌표계 그리고 구면좌표계 이것들은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게 좋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뭐 외우는 거죠. 뭐. 자, 어떤 벡터 필드가 R 세타 파이를 라는 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의 이 다이버전스는 스케일 팩터를 다 곱한 거. 그럼 R 제곱 사인 세타가 있고요. 자, R 방향으로 누굴 미분해? VR, 그 다음에 나를 제외한 모든 스케일 팩터의 곱. 그 다음에 세타로는 누굴 미분해? V 세타에다가 나의 스케일 팩터를 제외한, 그는 이제 R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이로는 누굴 미분해? V의 파이 성분에다가 R.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 스텝 더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R로 표미분할 땐 사인은 아무 적이 없으니까 얘는 R 제곱분의 1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세타로 표미분하는 거니까 R은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R 사인 세타분의 1에 사인 세타 V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이제 R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R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컬이 하나 남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라플라시아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